자,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요, 서천 기동 슈퍼 화재 미제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레전드 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서천 기동 슈퍼 화재 미제 사건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슈퍼에는요, 당시 76세였던 김순남 할머니가 운영을 하고 있던 마을의 작은 슈퍼였어요. 작은 슈퍼에 어느 날 화재가 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슈퍼 안채에서 자고 있을 김할머니가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큰 화상을 입었을 거다 하면서 이제 노심초사 할머니의 안부를 걱정하게 되죠.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이제 불을 완전히 전소시키고 이제 안을 수색을 하는데, 놀랍게도 화재를 입고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했던 할머니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김할머니의 혈흔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근데 혈흔만 남아있고 김할머니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사건이 좀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사건 이틀 전인 1월 22일에 할머니를 목격한 3명의 주민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아침에 장을 보러 가던 동네 할머니가 김할머니를 목격을 합니다. 오후 12시를 넘긴 시간에 이웃집에 택배를 맡기러 온 택배기사도 김할머니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쯤에 소주를 사러 온 동네 주민도 김할머니를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죠. 이것은 김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언들이 되게 됩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에서 8시쯤에 마을에 살던 한 부부가 낮에 슈퍼에 맡겨진 택배, 부부의 남편의 양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할머니의 슈퍼에 찾아갑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장사를 그래도 9시, 10시까지는 하는데 이날은 일찍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 슈퍼 안쪽에 할머니가 이제 같이 살면서 장사를 하던 이제 구조죠. 예전에 이제 많이 있던 그 구조. 이 할머니 집에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노크를 하면서 부릅니다. 할머니 택배 찾으러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도 걸어보고 문도 두드리고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슈퍼 안에 어쩌면 범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충 추측을 하기로는 범인이 그 당시 할머니를 한 몇 시간 전에 죽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가 택배를 찾으러 온 부부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급하게 불을 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후에 부부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부부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이후 슈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24일 오전 6시 슈퍼에 갑자기 커다란 화재가 납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할머니는 2008년 1월 22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이들 부부가 찾아온 시간인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 불을 질러서 완전 전소시켜서 이제 증거 같은 걸 다 없애려고 한다, 보통 이런 추측이 세워질 수 있겠죠. 할머님이 실제로 재산이 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땅이 좀 많고 재산이 좀 있고, 이 슈퍼는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그냥 심심해가지고 취미로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 재산을 노리고 누군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많이 생겼죠. 또 다른 증언으로는 1월 24일 6시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그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슈퍼가 있는 곳이 자동차가 세워져 있거나 누가 굳이 찾아올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슈퍼 근처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는 점으로 의심스럽다고 해요. 왜 차가 한 대가 저기 있나, 저 차로 시신을 옮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할머니의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사건이 있던 그 이후에 누군가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고 벽에 낙사를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바로 둘째 아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서울에서 첫째 형이랑 사업을 위해서 만남을 하고 있었던 게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좀 손쉽게 알리바이를 입증을 해서 벗어나게 되죠. 두 번째 용의자는 기동 슈퍼가 마지막으로 문을 연 1월 22일에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단골 손님입니다. 평소에는 슈퍼에 자주 오가면서 한쪽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던 40대 노총각 식품업체 직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1월 22일 오전에도 실랑이가 있어 수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저씨는 이날 자기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하는데 이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검사 대상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검사 진행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할머니 명의의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자,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집세가 밀리는 등의 돈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좀 제때제때 집세를 잘 안 내서 할머니와 또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돈 문제로 인해서 사건의 발달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건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의자도 제외가 됩니다만, 하지만 세입자 또한 정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의심을 받게 되죠. 네 번째 용의자는요, 이 7년 전 기동 슈퍼 절도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네 번째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실제로 이 할머니가 운영하던 슈퍼를 절도를 해서 구속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용의자는 무려 전과가 6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았지만 할머니 실종일날 서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자, 그러면 4명의 용의자가 지목이 됐죠. 첫 번째 용의자는 둘째 아들, 낙서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용의선상에 올라갔지만 둘째 아들은 아니다 라고 밝혀졌고요. 자, 두 번째는 맨날 술 먹고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던 40대 미혼, 40대 미혼, 이분이 두 번째 용의자지만 이분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세 번째 용의자는 할머니 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였지만 집세가 밀리는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분도 벗어났고요. 자, 네 번째 용의자는 7년 전에 그 슈퍼를 절도해가지고 구속되었던 네 번째 용의자지만 이분은 아예 서천에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08년 1월 24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여럿 있지만 술 먹고 맨날 싸운 그 아저씨가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용의자로는 또 돈 문제가 연관된 세입자도 있죠. 근데 두 명 다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범인이 원치 않게 완전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범인이 원치 않는데 운이 좋게 증거가 좀 잘 없어져가지고 완전 범죄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이지만 나름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이제 범인을 잡지는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요. 할머니의 시신도 아직 발견을 못했다고 하죠. 오늘은 서천 기동 슈퍼 화재 미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준 만큼 정말 의문증이 많이 남은 미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좀 이런 미제 사건이 좀 해결이 돼서 피해자 유족분들이 좀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게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